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을 다 이기고 이 터를 지켜왔네. 자유와 평화는 우리 모두의 소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제8회 마테오 리치 공자를 사랑하다 메인 세미나. 세남이 모두 기뻐하리라. 우리의 자,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제8회 마테오 리치 공자를 사랑하다 메인 세미나 시작합니다. 마테오 리치 공자를 사랑하다 편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유명한 리베르크를 지나서 13세기 편을 했죠. 네. 이제는 그 이후에 중간에 뭐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난 편에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마르코 폴로도 요 사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그 원나라 때 네. 그 세계를 여행했던.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가 세계를 그렇게 돌았던 것이 네.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와 네. 어떤 신대륙 발견, 네. 뭐 그 종교 개혁. 근데 다 영향을 간접적으로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시기를 잘 탔다고 봅니다. 마르코 폴로가 칸 있을 때 왔으니까 그 정도 돌아다녔지. 그 진시황 있을 때 왔으면 잡혀가지고 저기 불로초 사오라고 신부름 다녔을지 않았을까? 안 그렇습니까, 손 박사님? 뭐 기독교도 로마 제국이 그렇게 네. 번성하지 않았으면 퍼지지 못했을 수도 있죠. 뭐 또 그렇겠네요. 네. 오늘 해야 될 부분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네, 종교 개혁 이야기들이죠. 이후 네, 로만 카톨릭 교회가 네, 도대체 개신교 언제 나오는 거야 그러실 텐데요. 네. 어쨌든 천주교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아니 근데 이게 왜 한국 기독교사랑 관련이 있는 건지 어쨌든 네. 한국 개신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네. 이제 저 글자 이제 이거 하지 말라 그래. 솔직히 말해서. 네, 종교 개혁이 발발했기 때문에 네, 가톨릭이 네, 다시금 아시아와 제3세계 지금 제3세계라고 부르는 네,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네,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네. 아마 그냥 하세월로 그냥 천하태평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길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그래도 저기 원나라가 쳐들어왔으니까 원나라 때 갔던 그 선교사들의 위치가 어쨌든 사절로 갔지만 계속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없었어도. 근데 그 리브르크 이후에 네. 코르비노가 와서 또 네. 되게 활발하게 활동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또 가톨릭 쪽 선교는 원나라에서 침체됩니다. 그리고 코르비노가 네. 사망한 이후에는 네. 질이 멸렬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국 대륙에 가톨릭 선교가 다시금 재개되는 데는 1세기 이상의 뭐라고 해야 되나 침체기? 네. 암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지속되지 못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칸 지난번에 했던 이 칸의 그 복음이 아직도 가슴에 남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자, 그랬는데 아무튼 이 마테오 리치가 나오기 전까지 시대적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제 결국은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르네상스잖아요. 네. 르네상스의 그 인문주의, 그다음에 항해술의 발달로 인한 이제 대항해. 새로운 예.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죠. 방금 이제 새로운 대륙에 대한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이유입니까? 이게 그냥 진짜 뭐, 순수한 이제 탐험심입니까? 유럽 세계가 점점 네, 이렇게 세력이 팽창해지면서 그래도 재화는 남아 돌 거 아니면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유럽 세계를 보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네. 그 영유하던 그 땅이 네. 파편화되면서 절대 왕정들이 출현하면서 이제 다양한 절대 왕정 국가들이 출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서로 각축을 벌이잖아요. 네. 각축을 벌이면서 또 항해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 인지되면서 네. 서양 중심의 일단 세계관, 네.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 깨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바깥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절대 왕정에 의한 민족 국가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면서 네. 그 사회 경제적으로도 이제 유럽 안에서는 네. 그 재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물자 이런 것들이 제한되게 되는 거죠. 네네. 서로 경쟁을 벌이면서 네네. 그 바깥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이 또 발달하면서 네. 기존의 교회의 권위라든가 음. 이런 교황 중심적 사고방식 세계관이 이제 위협을 받게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나타나는 것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세계에 대한 변방의 반란. 네. 그게 결국은 독일에서의 종교개혁, 네. 그다음에 뭐 프랑스, 네. 그다음에 영국의 이런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그 시대적 변화의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너무나 잘 알지만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 손 박사님 얘기해 주시죠. 그 수준 낮게 면제부 판매 뭐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네, 네, 루터께서 95개조 방방문을 네. 루텐베르크 성당에 붙이면서 없던 운동이 생긴 거죠. 예. 네. 없던 운동이. 그 전에 그 후스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 200년 전에 존 네. 위클리프 그 14세기 그렇죠. 14세기 경에 그 운동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돈 문제예요. 부동산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절대 국가들 왕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무슨 생각을 얘네들이 하냐 하면 네. 왜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을 로마에 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예. 근데 당시는 종교와 국가 권력이 제대로 분화되어 있지 네, 않은 네. 시절이다 보니까 그 독일의 영주들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지지하면서 이게 네. 실현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네.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당시에는 민족이라고 하는 허상을 단위로 하는 국가들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실패했고 이제 자신들의 자본을 지키고 싶어하는 네. 국가 권력이 태동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제 논리로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종교 개혁 자체를. 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각 파편화된 민족 국가들이 네. 이제 재화를 음. 로마에 다 보내기 싫다라는 네. 그 탐욕의 결과. 아니, 종교 개혁을 또 아니죠. 탐욕의 결과라고 얘기한. 로마에 보내기 싫다는 건 주권의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그 겉으로 네. 엄표되기는 네. 그 주체적인 어떤 지역 자치 뭐 이런 거지만 또 내면에는 그런 경제 논리가 네, 있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네. 국가 권력 상층부에 있는 존재들은 존재들. 예, 민족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 논리 때문에 로마의 교황청이 돈 내기 싫다. 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영국 같은 경우에도 네. 그 수장령을 수장령이라고 하죠. 네네. 영국 교회의 수장은 영국 왕이다라는 얘기를 발표하는 이유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수도원들이라던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부동산 전문가. 예. 네, 저는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칼빈이랑 네. 루터랑 조금 대비되는 측면이 많겠지만 제가 제일 대비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건 가난을 뭐라고 얘기하는가의 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가난을 뭐 갈팡질팡 하는데 네. 초기에는 가난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해요.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얘기하면 자기의 가장 우군이 되는 영주들의 심기를 거슬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농민 전쟁이 완전히 진압된 이후에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데 그때는 이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권력으로서는 완전히 해체가 돼버린 상황이었던 거고요. 네. 칼빈 같은 경우에는 가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프랑스계잖아요. 제네바시 시장 스트라스부르 출신이죠. 예. 그런데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칼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을 형성했던 칼빈은 정치인이기도 하니까요. 네. 지지 세력을 형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프랑스 난민으로 제네바에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지지 계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가난하단 말이에요. 난민들이고 이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교까지 건드리게 되는 뭐 이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가난에 대해서 별로 네. 저는 이 루터의 아내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폰보라 뭐 이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요 제가 루터 갔더니 아직도 있는 루터비어 제조업체 사장님이세요. 루터비어라고 옛날에 해서 맥주하고 포도주는 네. 수도원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그래서 수도원 그걸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등단 네, 원조격이시죠. 마누라 등쳐먹는 단체. 아, 루터가요? 예. 그래서 카타리나가 되게 억척스러운 사업가고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에 대해서는 수녀님이신데? 예, 아니 그 비어를 만들어서 팔았다니까 이 양반이요. 예, 아무튼 네. 그 루터는 결혼에 대해서 되게 주저했는데 이 사람이 양조장을 경영하고 양어장까지 임대해가지고 운영하는 엄청난 사업가였답니다. 양어장도 예. 이제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수도원에서 네. 양어장을 설치해서 네. 그 어류 사업, 어류 유통 사업을 수도원이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일단 별로 어려움을 겪은 분은 아니다. 아, 루터가요? 예. 그래서 루터의-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루터는 귀족들 그 네. 제후들의 그 후원을 받았고 네. 굉장히 그 이렇게 스폰서가 원체 돈 많은 친구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보면 루터가 숨어 있었던 성에 가보면요 아방궁인가요? 특급 시설이 느껴지는. 아니 보통 예. 루터의 그 탑의 경험 얘기할 때 뭔가 네. 그 반박문을 발표하고 쫓겨서 거기 숨어서 뭔가 고독과 뭔가 네. 그 두려움과 싸우면서 뭔가 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좀 쾌적한 공간이었나 봐요. 일단 뷰는 좋아요. 뷰가 뷰는 좋아요. 좋겠죠. 근데 네. 어쨌든 네. 굉장히 고립감과 네, 그렇죠.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아무튼 뭐 그 루터 시대에 또 가장 이건 다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핵심적인 그 변수는 바로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발명이죠. 인쇄, 예. 지금의 SNS나 음. 그 스마트폰의 발명과도 거의 그 비견될 수 있는 이게 그 후스가 실패했던 것은 그 후스의 주장이 네, 확산될 수 있는 매체가 없었는데 맞아요. 예. 결국은 루터 때는 그것이 확산돼서 대량 생산돼서 출판으로 전 유럽에 확산될 수 있는 그 매체가 생산됐다. 깔때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오네요. 예, 이제 출판. 본인이 출판업계에 예. 계시다고. 그러니까 출판이 이렇게 중요하다. 네, 이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출판은 국가나 교회가 독점하는 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예. 어떤 종교적 가치를 예.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적 사업으로 한 출판이 네.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발달 이후로는 네. 이제 출판이란 것이 이제 민영화되는 거죠. 이제 민영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제 사설로 예. 그걸 찍어가지고 예전에는 공적 루트를 통해서 옛날엔 성경도 사제들만 읽었었잖아요. 예, 네. 라틴어로 이제 돼 결국은 있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네. 이것이 막 대량으로 생산돼서 유포되면서 독일인들이 결국 자국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 중심적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죠. 네. 저 이재명 목사 말하고 싶은 건 출판도 돈 없으면 못한다. 그렇네. 그러니까 책 좀 읽어라. 네. 그러니까 예. 엄청난 지금으로 우리가 보기엔 뭐 중세나 이 르네상스 시대나 비슷해 보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애플의 그 아이폰을 처음 경험했을 때 그 경이로움 네. 그것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보를 개인이 사유화한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적 기관, 정부나 교회가 독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주는 해방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당시에 출판물들이 그 문맹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글자로만 돼 있지는 않았대요. 그림 같은 걸로 누가 네, 봐도 그렇죠. 이제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그런 삼강 노력들이. 오륜도 같은 거. 아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또 성화가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군요. 예. 성경이든 예수님 생애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잘 모를까봐 자세하게 그리잖아요. 그림으로. 또. 선명하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우리 오늘 주제는 종교개혁은 아니고 결국은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왜 타락했느냐? 왜 타락했을까요? 돈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손 박사님의 그 눈으로 바라보자면 돈이 되는 사업인데 이제 돈 맛을 좀 안 거죠. 예. 예. 네, 맞나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네.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예, 있고 예. 결국은 성경에 네. 땅 끝까지 이르러 전파라. 복음의 예. 증인이 되라. 예. 이것이 그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잖아요. 예.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네. 해야 될 책임이잖아요. 네. 근데 스페인 다녀오셨잖아요. 예. 옆에 포르투갈도 가셨죠. 포르투갈 안 갔어. 아 거기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포르투갈에는 뭐가 많겠죠. 땅 끝이 있잖아요. 아, 땅끝. 예. 예. 뭐 한국에도 있잖아요. 아 한국에도 해남에 있는데 다 있어요. 예, 웬만한 다 있는데. 웬만한 나라에. 그 당시 지중해적인 사고 방식으로 봤을 때는 네. 포르투갈까지 갔으면 네. 끝이다. 성경의 지상 과제, 지상 명령, 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했던 명령이 완수된 거예요. 아. 다 한 거네요? 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당시 바티칸에서 교황이 한 거야. 뭐예요?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다. 아. 그러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 야 이제 그만 쉬자. 풍악을 울려라. 아. 그거예요. 이 그 로마 가톨릭의 16세기 타락의 핵심은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부여됐던 그 사명, 인무의 완수. 예, 선교라는 사명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그때부터는 뭐예요? 교회에 축적되는 재산과 권력을 네. 향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 그거는 우리 그 정치에서 그런 얘기하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뭐 부패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거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한다. 큰일 났네. 우리 교회 어떡하죠? 특별히 선교라고 할 만한 것들은 그러니까 포르투갈까지 이미 기독교 세계가 됐고 섬나라 영국까지, 네. 아일랜드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 이후 넘어 세계는 없어요. 아니 근데 저기 갔잖아요. 원나라가 있어. 예, 원나라 있었잖아.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원나라는 논외로 여겼는지 우리 하나 예수님이 얘기하신 세계, 그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세계에서 배제된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인데 네. 갑자기 어떤 놈이 들어와가지고 욕을 콱콱 찌른 거 아니에요? 원나라 뭐칸 그러니까 거기는 아예 예. 인간 우리랑 다른 외계 세계가 된 그러니까 거죠. 보고도 못 본 동수네요. 동수야, 동수야. 야, 우리도 거기까지 몰라, 안 갈 몰라, 테니까 몰라. 니들도 오지 마. 이제 그렇게 된 일부러 안 봐. 네. 그래서 외계인 취급을 한 거죠. 이게 정파의 역사잖아요. 뭐라고요? 이게 정파 정파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그 주류 가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주류들은 갔잖아. 비주류는 원마다 갔죠. 인정하고. 네. 근데 그러니까 정통의 관점에서는 네. 그 가톨릭의 세계관에서는 다 정파라 그랬나요, 제가? 무협지를 많이 읽어서. 나 처음 못 알아들었잖아요. 뭔 소리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 가톨릭이 설정한 세계에서 네. 저쪽 원나라나 저쪽은 세계가 자기네 세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세계 바뀐 거죠. 세계 바깥인 거예요. 아니 교황이 이미 선언했으니 저거 얘기하면은 또 처음부터 다시 하든가 교황이 틀렸다가 돼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논리적으로 그 모순이 최근에 생기네. 개봉한 영화 컨택트처럼 네. 외계인이 왔다가 잘 달래서 보낸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선교를 네. 이제 멈춘 겁니다. 네. 선교를 멈췄는데 음. 종교개혁을 겪은 거예요. 음. 그러면서 내부에서 자성론이 일어나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이제 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경작해놓고 완성해놓고 예수님 오시는 것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데 왜 이런 잘 조성된 포도밭에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다 포도밭을 망가뜨리지? 이때 멧돼지가 루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썼어요. 당시 그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아 이번 퀴즈 그거 내지. 아 저기 언더우드 아펜젤러 별명이었나? 언더우드 별명처럼 불독이었잖아요. 루터의 별명은 뭐였을까요? 예, 그것도 괜찮아요. 예. 루터를 멧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형성해놓은 가톨릭 세계, 네. 기독교 유럽은 잘 경작된 포도밭이었던 거죠. 근데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다 헤집어놨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질문하고 있을 때 때마침 신대륙이 발견된 거예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대륙은 굳이 발견하지 않고 저 배 타고 가야 발견되는 네. 대륙만 인정한 거네. 네. 예. 뭐 콜럼버스 뭐 이거 얘기하려면 또 한참 그 당시에 지리학적 세계관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랑 전혀 달라요. 예. 공간감 자체가 달라요. 우르하츠 뭐 요쪽 그 라인들 있잖아요. 온 라인들. 네. 그걸 굳이 안 보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도 그 콜럼버스도 그 북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예. 인도를 가고 싶어서 간 거잖아요. 네. 잘못 간 거죠. 네, 잘못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다니기 힘든 백기를 뚫겠다고 간 거니까 이쪽은 아예 있다고 상상을 하지 않았던 땅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데 유라시아 대륙. 그러니까 걸어서 가긴 너무 멀고 힘드니까 네. 지구가 둥글다는 건 마르코 폴로 때문에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뒤로 배 타고 돌면은 인도의 육지에 그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서 안 가도 갈 수 있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 쿠바 인근의 그 서인도 제도를 이제 인도라고 불렀잖아요. 맞아요. 예. 그 저 중미 쪽에 예. 중미 쪽의 서인도 제도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른 것 자체가 중앙아메리카. 예, 예. 그 거기가 인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디오라고 부르고. 근데 진짜로 그 육로로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코르비노 이후에 그 가톨릭의 선교가 좀 침체되는 이유 중 뭐가 하나도 힘들어요? 교황이란다. 왕이 야 너 좀 갔다 와 이런 거 해야 돼. 8,000km를 그러니까 코르비노 다음에 7명을 보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3명은 죽고 가다가 한 명 가다가 아이씨 이러면 안 되겠는데 그거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3명밖에 도착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도 생존율이 50% 이하다. 거의 근데 화성에 사실 와서 배 타고 가면은 생존율이 더 떨어져.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가는데. 용이 나타나서 다 배를 먹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계 지리 지정학적인 어떤 세계관 공간감이 달라지는 것도 있고요. 네. 정체되고 중단됐던 가톨릭의 선교가 바로 종교개혁을 통해서 재개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기독교 교회사적 선교사적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로 왜 교회에 이런 일이 멧돼지가 나타났지라는 질문했다 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신생 수도 공동체 수도회인 예수회입니다. 아, 예수의. 이 예수회 그 로열라 로열라가 창설한 이 예수회의 이 그 창설과 이제 새로운 신세계에 대한 선교 착수 네. 이것을 이르러서 교회사에서는 보통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번역을 반동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반동 종교개혁. 네, 그래서 좀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해서 개신교 나왔고
그죠? 예. 개신교는 이제 가톨릭 나갔고, 세계에서 예. 열교가 된 거죠. 예. 찢어져 나온 거죠. 열외가 됐죠. 나갔고 그다음에 가톨릭 자체 스스로 종교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예, 요걸 못했으면 가톨릭은 지리멸렬하게 지금의 자유당처럼 됐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